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며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이 주장이 맞는 건지 박소연 기자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그 대법원 판례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는 주장부터 일정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윤 의원이 언급한 이 대법원 판례들 중 하나, 일단 해당 발언 듣고 오시죠.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말한 1997년 대법원 판례, 전두환 노태우 그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과 그리고 5.18 내란 등에 대해 내란 혐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이때 신군부 측이 주장한 무죄 논리는 이렇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군부 측이 펼친 이 무죄 논리와 오늘 윤상현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비슷한데 당시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대법원 합의체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요.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소수 의견이 있긴 했지만 다수 의견은 이러한 주장을 사실상 무력화한 겁니다. 소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이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렇게 한 건 사실이 아닌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 법조계 의견도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무엇보다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보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만약 윤 의원이 주장이 맞다면 또다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명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궤변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만약 윤상현 의원과 같은 논리라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통치행위로서 적법하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되는 궤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윤상현 의원이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설사 직무행위 판단에 있어서 위헌행위라 할지라도 대통령은 처벌할 수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학계에서는? 네, 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로 궤변이라는 반박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 150명을 넘지 않도록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정황이 속속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논리에 어긋난다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